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일본의 음주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일 관계가 신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이 거의 끝나갈 무렵입니다. 한일 간에 많은 관광객이 왕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도 본격적으로 개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본인들과 접촉을 했을 때 대화를 하고 차를 마시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진전이 되면은 음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인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일본인의 음주 문화가 있는지를 알고 우리가 일본인을 접촉하는 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대화 그리고 관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일본의 음주 문화를 이번 주에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음주 문화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은 일본의 전체적인 음주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음에는 일본의 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한국과 일본의 음주 문화의 차이, 어떤 우리가 술 자석에서의 차이가 있느냐,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한류가 지금 많이 발전했는데, 우리 한류의 한식도 많이 발전했는데, 그 한식에 따라오는 술이, 우리 한국의 술은 아직 일본의 술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일본의 주류의 판촉 방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 일본의 음주 문화, 술에 관한 전통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음주 문화는 지구상에서 문자가 나오기 이전부터 술이 만들어졌고, 또 이슬람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또 인간의 조직사회 그리고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유희 부분과 연결이 돼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과 우리의 음주 문화 차이가 뭔가를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일본의 음주 문화를 알면서 우리의 음주 문화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이 동양에서 술에 대한 인식이 어땠는가, 여기에서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보통 동양에서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식음이라고 하지 않고요. 서양에서는 음식을 푸드 앤드 베버리지라고 그러죠. 식이 먼저 나오죠. 그런데 왜 동양은 음이 먼저 나왔을까? 그래서 이 음을 한자 풀이로 해보면 먼저 이 유자가 있습니다. 닭 유자라고도 하지만 술을 담는 그릇 유자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금자, 이거는 혀를 쭉 내민 입과 같다고 또 한자의 옥편에 써져 있죠. 그 다음에 이 흠자, 하품 흠자가 있습니다. 이건 결국 술을 마실 때 그 형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혀를 쑥 내밀고 하품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술 담는 그릇에 입을 갖다 대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음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념을 깊게 갖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이 음식이라는 단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서양에서 술의 기원은 디오니소스가 술의 신인데, 디오니소스가 산에 들어가서 포도를 발견하고 포도주를 처음 만들어서 자기가 산에서 수업을 마치고 그리스로 돌아오는데, 그때 이카리오스라는 자기를 환대해주는 사람한테 포도주 담그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이카리오스가 그걸 그대로 배워서 자기 동네 목동들한테 그걸 가르쳐 줬는데, 그 목동 중에 일부가 많이 마시고 복통을 일으키고 또 빈사 상태에 들어서 이카리오스가 독약을 줬다, 이렇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이카리오스를 죽입니다. 그래서 그 죽여서 묻었더니 거기에서 포도나무가 나오더라. 그런데 이카리오스 딸이 아버지를 찾으러 왔는데 보니까 결국 죽어서 그렇게 포도나무가 됐다. 그래서 이 딸도 그 포도나무에 목이 매서 자살하는 그런 비극적인 게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 동네에 디오니소스의 응징이 따른다, 이런 게 이제 신화에 있습니다. 또 중국의 신화에도 황제의 딸인 의적이 술을 만들어서 자기 아버지 우왕에게 바치니까 우왕이 이 술은 나라를 망치는 거다 해가지고 술을 끊고 또 이 의적을 몰렸다는 이런 우리 고사도 있는 거 보면은 술의 기원이
오래되고 또 술에 취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경계를 한 것 같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술의 기원은 역시 과실주입니다. 술의 제조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물하고 당분하고 효모가 있어야 되죠. 여기에 이제 20 내지 30도 온도만 유지해주면은 알코올 발효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과실에는 기본적으로 수분이 있죠. 그 다음에 당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껍질 부분에는 효모균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불악에 가면 어떤 원숭이 종류는 이 과실주를 담는 법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과실을 그대로 돌 웅기에다가 그대로 놔두고 20도 내지 30도만 유지를 해주면은 자연적으로 알코올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정도로 과실주가 술의 기원으로서 가장 오래됐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맥주가 나오는데 맥주는 기원전 5,000년 전에 고대 수메르인들이 만들어서 이집트를 중심으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본 술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속담에 술을 싫어하는 신은 없다. 그래서 옛날부터 제사 지낼 때 술이 빠짐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술이 어느 수준이었냐면은 인간이 쌀을 깨물어서 입에서 깨물어서 발효를 시켜서 그걸 가지고 술을 만든, 그러니까 아주 적은 양을 만들었던 그런 역사가 있죠. 그 다음에 양조법이 전래됩니다. 그 양조법이 어디서 전래되냐면은 백제인 수숫골이라는 사람이 3 내지 4세기경에 일본에 그 누룩 만드는 법을 가르치죠. 그게 이제 일본의 기술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결국 이게 이 탁주에서 청주로 발달하는 아주 기술혁명, 그러니까 양조에서 기술혁명이 일어나게 돼서 일본에서 획기적으로 이 청주가 발달하게 된 기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청주 그러면 니온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독특한 술이라고. 그런데 이건 이미 삼국시대에 한국과 중국에 있었고 백제와 고구려에서 이미 이런 청주가 있어서 그걸 중국에 또 이게 보내서 이렇게 중국의 고가주가 이 백제와 고구려의 청주를 가지고 모범을 삼았다. 그래서 삼국시대에 이 청주 담는 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 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숫고리가 백제이라는 게 이미 한국과 일본에서 역사학자들이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청주 니온슈라는 것은 일본인들의 주장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술의 종류는 혼성주, 양조주, 증류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과실주, 그냥 발효되는 과실주, 그리고 거기에다가 알코올을 약간 넣어가지고 누룩에다 해가지고 발효를 시키는 이걸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양조주라고 합니다. 그 양조주가 결국 나중에는 거기에서 온도를 가열을 시키면은 증류주가 돼서 위스키하고 소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혼성주라는 것은 여러 가지 술을 거기에다 뭐 과일도 넣고 약초도 넣어서 이렇게 만드는 게 혼성주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양조주고 그 다음에 증류주 그리고 혼성주는 나중에 여러 가지 그걸 사람들이 섞어서 먹을 때 혼성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보통 술이라고 하면은 사케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주는 막걸리이고 이게 이제 일본의 전통주인 사케죠. 그래서 이 사케와 막걸리의 차이를 들면서 한국과 일본의 술의 기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케라면은 일본어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술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난 정종, 청주, 일본 소주, 위스키, 와인을 전부 다 일본에서 생산되는 건 전부 술이기 때문에 사케라고 광의로 해석하면은 사케의 의미가 일본 술이란 말이 되지만 우리가 보통 요즘은 사케란 말은 그냥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술 중에서도 그냥 일본 쌀로 만든 청주 이걸 사케라고 우리가 한정적으로 말하는 게 많습니다. 일본의 위스키, 뭐 히비키 이런 것도 있지만 일본의 위스키를 보고 우리가 사케라고는 요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사케의 의미가 좁아져서 일본의 청주
이걸 대표적으로 일본 사케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걸리, 한국의 전통주라 하면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막걸리를 들을 수 있는데, 이 막걸리와 사케의 차이가 뭐냐? 다 같은 발효주인데, 막걸리와 사케의 차이는 이겁니다. 막걸리는 주 재료가 쌀도 되지만 보리, 밀,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고구마 다양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우리가 쌀이 주식일 때 쌀로 술을 만들면은 밥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통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 1950년, 60년만 해도 밀가루를 많이 먹었을 때는 이게 막걸리를 밀가루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걸로 막걸리를 만들어서 나중에 우리가 또 쌀이 남아돌 때는 그래서 이제 쌀 막걸리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사케와 막걸리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는, 이 사케는 단지 쌀로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한국의 막걸리와 일본의 사케 어느 게 좋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건 이렇게 의문이 되겠습니다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막걸리에 얼마만큼 공력이 들어갔고 사케에 얼마만큼 공력이 들어가는 것, 그 차이인데, 그 차이에서 우리가 양국의 전통주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내가 잠깐 일본의 장인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1000년 된 기업도 있고 수백 년 된 기업이 많고, 그 중에서도 특히 사케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은 수백 년 된 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사케 종류가 다양하다. 첫째 차이는 사케 종류가 다양하고 한국의 이 막걸리 차이는 그렇게 다양하지 않다. 물론 양조장 차이만 봐도 우리는 맥시멈 한 600개 정도, 그리고 사케는 지금 1800개 정도 있으니까 그렇게 다양한 차이가 또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다음 유튜브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고, 지금 일본에서 가장 잘 마시는 술은 뭐냐면 맥주입니다. 맥주 있고 발포주 있는데, 맥주와 발포주는 거의 비슷한데, 그 메가, 겉보리에 싹을 틔운 걸 메가라고 그러는데, 이 메가가 67.7% 이상이 된 걸 맥주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발포주인데, 맥주 발포주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땄을 때 탄산이 톡 쏘는 소리가 나는 걸 우리가 맥주하고 발포주라고 하는데, 그 농도 차이 67.7%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맥주로 분류하기도 하고 발포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일본에서는 역시 맥주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소주, 청주 이렇게 가정에서 마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술의 묘미인데, 술은 에틸 알코올의 성분이 있어서 사람을 취하게 하는 매력이 있는데, 인간의 유의적인 부분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촉매 역할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내성적이죠. 내성적인 사람들이 여기 그림에 보면은 이분들이 바로 목욕을 하면서 이 포도주 온천에서 목욕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술이 여러 사람을 화합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술은 인간과 신을 소통시킨다. 가톨릭 성당에 가보면은 성당에서 붉은 포도주로 신부님이 영성체를 하면서 마십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과 인간의 소통에 그 촉매제로서 술이 역할을 했고, 또 우리 이 제사 지낼 때 음복한다 그러죠. 조상과 후손이 소통을 하는 거. 또 일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브레이코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브레이코라는 얘기는 상하 귀천 없이 술자리에서 아무나 한테 해라를 하면서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로 같으면 야자 타임이죠. 이게 바로 술이 있어야 브레이크가 되는 거지, 술이 있어야 야자 타임이 되는 거죠. 이 정도로 음주는 이질적인 요소의 화합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인하고 앞으로 사귈 때 일본인들은 굉장히 내성적이고 또 혼내와 닷대마에가 있죠. 본심과 거칠의 인사가 있죠. 그러니까 일본인들하고 접근하기가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1차적인 단계는 쉽지만 2차적으로 그 사람들과 친분관계를 강하기는 힘든데, 그 힘든 환경에서도 이 술을 얘기를 했을 경우, 촉매로 했을 경우 굉장히 쉽다는 얘기죠. 내성적인 일본인들도 내심 어떤 호탕한 성격을 동경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그런 분위기가 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이해할 때 이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야쿠자 사회에서도 이 술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술잔을 놓고 6부까지를 두목이 마시고 그 다음에 부하가 4부를 마시면은 주종관계, 의형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야구자 사이에서는 술잔을 주고받았다 그러면은 주종관계가 성립이 됐다 이렇게 하고, 술잔을 깼다 이면 주종관계가 파기됐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야구자 사이에서도 이 술이 의식의 중요한 촉매제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일본 사회에서 음주 문화가 차지하는 어떤 비중, 그리고 정서, 그리고 습관에 어느 정도 음주 문화가 침투를 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본의 술의 종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